친구 하나 잃고 노후 1억이 날아갔다. 56세 대기업 부장 출신 이정호 씨의 말입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먼저 동문회 모임을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쓸데없이 밥값만 나가고 시간만 아깝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가 외면한 이 인간관계의 끈이 결국은 노후 재정 위기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기라고 상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을 지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건강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수입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인 관계를 등한시하다가 외로움에 휩쓸려 소비를 늘리고 잘못된 투자로 발을 들이고 결국 노후 재정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씩 받을 예정이었죠. 처음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으니 외로움이 쌓이고 그 외로움은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거나 묻고 의논했을 텐데 혼자 있으니 결국은 이상한 데에 마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투자 사기, 노후 자금의 절반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익숙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관계 단절, 고립, 잘못된 선택, 재정 위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은퇴 후 관계 맺기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보와 감정의 흐름이 이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의 김미숙 씨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으로 월 25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직후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모임을 끊고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다시 도시로 올라와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와 독서 모임, 교사 시절 제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삶에 리듬이 생기자 다시 생기가 돌았고 오히려 자원봉사를 통해 사적인 투자 기회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정보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미숙 씨는 연금이 안정적이었음에도 관계 단절이 가져온 정서적 위기에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유만으로는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증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55세에 자영업을 정리한 안성호 씨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며 별도로 개인연금을 20년간 부어왔습니다. 하지만 정기 수입은 은퇴 후 줄어들었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의 시니어 창업반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커피 머신 관련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같이 수업을 들은 시니어들과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함께 만든 작은 동네 커피숍은 지금도 월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냅니다. 돈도 돈인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조언도 주고받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은퇴 후 인간관계가 재정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킨다는 말,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금이 빵빵해도 누구와 그 돈을 쓰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마지막 과제가 바로 관계 설계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누구와 커피를 마시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 계획인가요? 연금만큼이나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어지는 시간은 당신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50대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사람은 은퇴 후에야 진짜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연결망이 건강과 돈, 삶의 만족도까지 좌우한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립된 노인은 흡연보다 더 높은 사망 위험률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만성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병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곧바로 재정적 판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감정적 의사결정, 충동적 소비, 그리고 위험한 투자 선택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그거 조심하세요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관계가 끊기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경고음을 울려줄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계 유지와 확장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소수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나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배 또는 함께 걷는 동네 산책 친구. 이 정도의 연결만 있어도 노후 삶의 질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또 하나, 뇌 건강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위축이 적고 치매 위험도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일상적 대화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을 하는 셈인 거죠. 이쯤 되면 관계를 맺는 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사회 자산을 목록화해보는 겁니다. 가족, 친구, 지인, 지역 커뮤니티, 과거 직장 동료, 동호회 등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업하고 실제로 그들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을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끊긴 줄 몰랐던 관계들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연결의 장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시니어 대상의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유주방이나 공방, 산책 모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며 그 자리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 먹었어요? 잘 지내요? 수준의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반면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처럼 서로 삶을 나누는 질문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대화를 정보 교환이 아닌 감정 공유로 바꾸면 노후의 고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할 체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만 건강을 돌보면 70세에도 80세에도 충분히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몸이 움직여야 맺어집니다. 그 작은 산책 하나가 건강과 사랑과 돈을 모두 지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은퇴 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 연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자산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오래 연락 안 했던 그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으니까요.